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일단은 약간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 지수가 올해 5,2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어제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 이번 주 변곡점을 지나면서 어떤 흐름을 보게 될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휴장으로 국내 시장은 예측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2680선을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이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2700선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오늘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목별로는 저PBR 종목들의 상승 혹은 이 성장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게 될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떤 이슈를 통해서 첫 번째 방향성의 키를 잡아가야 될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2조 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상무부는 반도체법을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에 보조금 15억 달러와 더불어 16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는 뉴욕주 몰타에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을 3배까지 확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미세나노 공정 기술이 약간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동차, 무선통신 그리고 무기까지 반도체 산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뉴욕타임즈는 이번 보조금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버몬트에서 운영 중인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을 보시면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만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은 팩당 최대 30억 달러까지 프로젝트의 총 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인텔의 경우에도 어제 435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인텔뿐 아니라 삼성전자, TSMC 모두 보조금을 좀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잠시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TSMC나 삼성전자 이렇게 이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인데 다음 달 7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먼도 상무장관은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내에 여러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의심이 가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CNBC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열린 위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의심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미국 의회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코널리 의원은 중국은 러시아를 휩쓸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제재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재는 러시아의 생산성이라든지 경제적 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 카딘 연방사원 외교위원장 역시나 중국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분야이며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대중국 제재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결을 같이 했는데요. 이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미넨 안보회의를 계기로 해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을 만나서 중국이 러시아의 이 방위사원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부장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 중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은 역사적인 실수를 범할 것이다라면서 미중 제재에 대해 한 번 더 우려감을 표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미중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부분 확대되지는 않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한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가로 보시더라도 3,000달러 선에 굉장히 근접한 모습으로 최근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을 보시면 3,000달러를 넘어선 것 자체가 2022년 4월이 마지막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1,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시세가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덴쿤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오는 5월에 현물 ETF와 관련돼서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실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지금 신청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 관련된 소식들이 또 전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도 같은 결로 또 상승세를 기록한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휴장 가운데 유럽 증시 그리고 그 외의 가격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